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 트렌드인데요. 그러면서 이 매클로스키 교수는 이게 잘못된 거다. 과거에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전부 뛰어난 경제사학자들이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경제사라고 하는 학문이 5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경제사는 보다 많은 객관적인 사실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뭐 경제사나 역사나 마찬가지인데 통계적 자료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광산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산속에 광물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캐면 그 안에 광물이 많이 나오죠. 역사적 사실 속에서도 캐면 아주 오늘날 유용한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통계 자료 그러면 이제 많은 학문에서 이제 쓰는 자료가 서베이 조사잖아요. 근데 서베이 조사는 설문조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최근에 이제 연구 그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약 1000년 전에도 유럽에서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시기에 설문조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다 들여다보면 지금처럼 무슨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온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익한 통계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독교 정신이 이제 충실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교회에 11조를 바쳤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갖고 있는 수도원들이 갖고 있는 그 11조 통계를 곱하기 10 하면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각종 산물의 생산량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처럼 GDP 통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가 금이나 은을 캐려면 금과 은을 갖고 있는 어떤 돌멩이를 채취해서 그거를 깨서 그걸 불에 녹여서 그래가지고 정제하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을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500년, 1000년 된 문헌 속에서 이런 숫자들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오늘날 사람들이 읽기 쉽게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이 힘들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긴 하지만 해놓으면 매우 유용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빅데이터 시대인데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수록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미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세 유럽의 교회에서도 좋은 자료가 있지만 이 이민자의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18세기, 19세기 유럽으로부터 또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전부 다 조사해 놓은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도둑도 들어올 수 있고 병도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몇 살이고 키가 몇이고 뭐 나이가 몇이고 이런 걸 자세하게 이민국에서 통계 자료를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7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인구가 물론 많지만 지금까지 전체 살다 간 인구의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자료, 이것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닐 퍼거슨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역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단순히 많기만 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자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more, 많을 뿐만 아니라 better, 더 낫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자료가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가깝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사실 지금은 도무지 못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과거 역사 속에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해 보면
많은 경우에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완전 경제라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날 실제 자료들이 완전 경제하에 있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느 나라든지 GDP의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정부가 써요. 완전 경제라는 것은 정부가 없이 100% 민간이 소비되는 것을 얘기를 상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자료를 가지고는 완전 경쟁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차라리 19세기 말의 통계가 더 완전 경쟁에 가깝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구 통계학 자료, 센서스 자료, 전 인구를 10년 단위로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센서스 자료를 하는데 이런 거는 10년 만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최근 자료만 가지고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과거 거 훨씬 더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인종차별 자료가 없어요. 과거에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대,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안 줬던 시대, 또 뭐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시대, 그 시대로 돌아가야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인도가 오늘날 못 살까? 인도는 자원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다 그러죠. 과거 문명도 찬란했고. 그런데 도대체 인도는 왜 못 사냐? 그래서 세계 경제사학의 또 하나 이제 화두가 왜 저개발 국가들이 발전을 못할까? 이겁니다. 근데 어떤 학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못 산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특히 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질소, 인산, 칼이 뭐 세 가지 식물의 3대 요소 아닙니까? 영양의 3대 요소, 거기다 햇빛, 물, 뭐 이런 것들이 그 식물의 양육,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면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여기 한 줄은 질소만 주고, 질소를 많이 주고, 칼이, 인산 조금 주고, 요거는 그 다음 요소를 많이 주고, 어떤 건 물을 많이 주고, 어떤 건 조금 주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아, 이 식물은 뭘 많이 주니까 잘 자라고, 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과학은 실험을 못해요. 자연과학의 특징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실험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인구를 한 반쯤 죽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반을 죽입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런 게 가능해요. 왜? 예를 들어서 역병이 돌아서, 중세 패스트가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시절도 있고요. 이런 시대의 통계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의 상관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자료들은 단순히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희귀한 자료들이 과거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경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과거의 자료는 좀 우연히 남아있으니까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지 않냐, 편견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현대 자료가는 열심히 이제 뭐 통계청도 있고 그래서 좋은 자료들을 모았지만 과거는 그런 걸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현대 자료보다는 과거 자료를 정제해내는데 상당히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대 자료라고 해서 반드시 다 좋다 이러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경제학 자료가 뭐냐면 GDP일 겁니다. 모든 경제 분석에서 아마 매크로 경제 분석에서는 GDP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GDP,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 생산 물건이 몇 개나 될까요? 비행기 하나만 해도 한 40만 개 부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자동차에 한 2만 개 부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2만 개 부품 가격이 다 들어갑니까? 또 우리가 옷
의식주라 그러는데 집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옷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옷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 네이서부터 비싼 밍크 코트까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옷이라고 코트라 그래도 싸구려 코트부터 비싼 코트까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GDP를 상정하는데 계산하는데 그 모든 옷의 종류가 다 들어갈까요? 음식, 과일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류가 있고 각 종류에 대해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기껏 GDP를 계산할 때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현대 통계라고 할지라도 어림짐작으로 대충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고 과거는 엉터리다 이런 편견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경제사는 이런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 대부분 많은 시간을 이론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경제 정책이라는 걸 공부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제사라는 과목도 배우게 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경제 이론은 과거의 경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의 수요 이론, 화폐의 공급 이론 이런 거를 할 때도 주로 16세기, 17세기 신대륙에서 많은 금과 은이 유럽 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귀금속, 금과 은이 들어오면서 화폐 통화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화폐의 수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도 역시 경제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책,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제학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경제 이론, 경제사, 경제 정책인데 이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잘못 오해하고 엉뚱한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영국의 산업혁명 그러면 연속적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고 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도구가 중요해.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컴퓨터 제공하고 그러면 농업이 발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경제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은 단순하게 도구가 발전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또 한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에는 철도 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도 산업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철도 산업의 중요성이 과장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소리는 뭐냐? 철도 산업의 중요성이 과장됐기 때문에 지나치게 철도에 많은 지원을 한 것은 자원의 낭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뭐 한 7가지 정도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이게 다 잘못된 정책에서 오는 잘못된 역사 이해에서 오는 정책적 오류였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제사를 왜 중요한지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경제학도를 교육을 하는데 경제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칼 막스, 케인즈 뭐 이런 사람, 슌페터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저서를 보면 경제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뛰어난 경제학자들을 배출하는 데는 경제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 경제사를 공부 안 한다 이 얘기를 아까 했는데 반면에 또 독일의 역사학파 사람들은요 경제사만을 가지고 경제학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그건 또 너무 지나치죠. 사실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너무 경제사를 등한시하고 또 독일의 역사파는 너무 이제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깽깽이 뛴다 그러죠. 한 발로 이렇게 뛸 때 오른발로 뛰는 게 빠르겠어요? 왼발로 뛰는 게 빠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 빠르고 왼손잡이는 왼발이 빠르다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두 발로 뛰는 게 제일 빠릅니다. 독일 역사학파처럼 너무 모든 과목을 이론을 배제하고 역사 과목으로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현대 경제학처럼 너무 역사 과목을 무시하고 이론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학과의 커리큘럼에 이 경제사라는 과목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 교수로 있을 때는 간혹 한국 경제사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럴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이고 그래서 경제사가 왜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과목을 잘 선택했고 이번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이 경제사를 잘 배우게 되면 경제학을 앞으로 이해하는데 그리고 좋은 경제학도가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